남편보다 이 존재가 더 큰 힘이 되는 순간. 결혼 초기에는 남편이 세상의 전부였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힘든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기쁜 일이 있어도 남편과 나누고 싶었던 그 시절 말이에요.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라며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쏟아내고 남편의 한마디 위로에 모든 게 괜찮아지는 것 같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에게 말을 꺼내기 전에 이걸 얘기해도 이해할까? 지금 바쁜 거 아닌가? 같은 생각이 먼저 들고 결국 말을 삼켜버리는 일이 잦아지죠. 그러다 문득 깨닫게 됩니다. 어느새 남편보다 다른 존재에게서 더 큰 위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요.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사람에게서 다른 곳으로 조용히 이동하곤 합니다. 첫째로 반려동물을 떠올려 볼까요?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는 강아지, 소파에 앉으면 어느새 무릎 위로 올라와 그르렁거리는 고양이의 존재감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 옆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맑은 눈빛, 내가 슬플 때 말없이 다가와 곁에 앉아주는 따뜻한 체온은 어떤 말보다 강력한 위로가 되죠. 반려동물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오늘 실수를 했든, 화를 냈든, 기분이 나쁘든 상관없이 언제나 똑같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봐주죠.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따지지도 않고 너 요즘 변한 것 같아라며 상처 주는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가 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해하고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순수한 존재예요.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섰을 때 남편은 소파에서 TV를 보며 밥은? 이라고 묻지만 반려견은 현관까지 달려와 드디어 왔구나 라는 듯이 기뻐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강아지나 고양이가 남편보다 더 큰 정서적 지지대가 되어버리는 거요. 저녁에 소파에 앉아 반려동물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보내는 시간은 어떤 대화보다 평온하고 치유적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한 위안이 되는 관계. 그게 바로 반려동물과 우리의 관계예요. 둘째로, 자녀의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부부 둘만의 관계가 전부였지만 아이가 생긴 후로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죠. 특히 남편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서로에게 관심이 식어갈수록 아이는 삶의 중심이자 이유가 됩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 하며 달려와 안기는 아이의 작은 몸. 그 순간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 엄마 최고야.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같은 순수한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상사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단숨에 날려버립니다. 남편에게 오늘 힘들었어라고 말하면 나도 힘들어라는 대답이 돌아오지만 아이에게 엄마 오늘 피곤해라고 하면 엄마, 내가 안아줄게라며 작은 팔로 나를 꼭 껴안아주죠. 이런 순간들이 반복되면서 어느새 아이가 정서적 의지의 중심이 되어갑니다. 아이를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아이의 학교 행사에 참여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면서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가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건강한 방식인지는 생각해봐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엄마들이 남편보다 자녀에게서 더 큰 삶의 의미와 위로를 찾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뿌듯함, 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을 때의 기쁨, 아이가 엄마 사랑해라고 말할 때의 벅찬 감정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행복이죠. 셋째로, 오랜 친구의 존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함께했거나 결혼 전부터 알고 지냈던 친구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남편과는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다 보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뻥 뚫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친구들은 나를 결혼 전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나 자신으로 대해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시나요? 집에서는 늘 엄마 역할, 아내 역할을 해야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는 그냥 편한 내가 될 수 있어요. 요즘 남편이 너무 답답해라는 말을 친구들에게는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지만 남편 앞에서는 차마 꺼내기 어렵죠. 친구들은 내 말을 들어주고 나도 그래, 완전 이해해라며 공감해주고 때로는 그럼 이렇게 해봐라며 실질적인 조언도 해줍니다. 카페에서 친구들과 커피 한 잔 마시며 수다 떠는 두세 시간이 집에서 남편과 일주일 동안 나눈 대화보다 더 속 시원하고 의미 있을 때가 많아요. 친구들은 내 감정을 검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감정의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힘들 때 친구들에게 전화하면 지금 당장 나와, 밥 먹자라며 달려와주고, 내가 우는 걸 보면 같이 울어주고, 내가 화나면 같이 화내주는 사람들이죠. 남편에게는 너 오버한다,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라는 말을 들을까봐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감정들도 친구들 앞에서는 마음껏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모임 후에는 마치 마음의 짐을 한 보따리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곤 하죠. 넷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결혼 초기에는 남편이,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그 다음에는 친구가 위로가 되지만 결국 진짜 위로는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들이 잠들어 있을 때 혼자 조용히 커피를 마시는 시간, 저녁에 모두가 잠든 후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죠. 누군가의 엄마도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나로 존재하는 시간 말이에요. 이 시간 동안 나는 누구에게도 맞춰줄 필요가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든 아무 생각 없이 소파에 누워있든 그건 전적으로 내 자유예요. 이렇게 나 자신과 시간을 보내면서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이 다시 모이고 단단해지는 걸 느낍니다. 요즘은 많은 여성들이 미타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 취미 생활을 하거나 혼자 영화를 보러 가거나 카페에서 책을 읽는 것이 정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어요. 남편이나 아이, 친구에게서 위로를 받는 것도 좋지만 결국 나 자신이 나를 가장 잘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 속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혹은 산책을 하면서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쌓이면 마음은 저절로 회복되고 다시 단단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랑보다 이해를 찾는다고 했던가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게 됩니다. 그게 반려동물일 수도, 자녀일 수도, 친구일 수도, 나 자신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건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거예요. 한 사람에게만 의지하고 모든 걸 기대하는 것보다 여러 관계와 존재들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각자에게서 다른 종류의 위로를 받는 게 훨씬 더 건강한 삶의 방식이니까요. 때로는 남편보다 더 큰 힘이 되는 존재가 그 곁에 있다는 것, 그건 결혼 생활이 실패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과의 교감, 자녀와의 깊은 유대감, 친구들과의 진솔한 대화, 그리고 나 자신과의 평화로운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거죠.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남편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연애할 때처럼 매일 두근거리고 설레는 관계가 아니라 편안하고 익숙한 동반자 관계로 변해가죠. 이건 사랑이 식었다기보다는 사랑의 형태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남편 외에도 삶을 지탱해주는 다른 소중한 존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집에 돌아와 나를 반겨주는 강아지의 꼬리, 내 품에 안겨 잠든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 언제든 전화 한 통이면 달려올 친구들의 존재,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다시 찾은 나 자신의 단단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문득 요즘 남편보다 강아지가 더 위로가 되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건 당신이 더 성숙해졌다는 증거이고 삶의 여러 관계 속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결국 행복이란 한 사람에게서 모든 걸 얻으려 하지 않고 여러 관계와 존재들에게서 각자가 줄 수 있는 최선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는 걸
우리는 나이 들며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남편 외에 가장 큰 힘이 되는 존재는 무엇인가요? 그 존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밤, 나 자신을 위한 작은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진짜 위로를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